자, 공통수학 1 4강으로 왔습니다. 4강에서는 다항식의 정리 그리고 다항식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식을 정리 또 아니면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사항을 한번 점검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다항식을 정리할 때 어떤 생각으로 정리를 하냐? 그러면 내림차순 정리라는 게 있고 오름차순 정리라는 게 있어요. 식이 있을 때 정리를 할 때 우리가 내림차순이라는 거는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내림차순이고 오름차순은 낮은 항부터 높은 항으로 이렇게 가면서 정리를 하는 게 오름차순인데, 자, 문 1 볼까요? 문 1 보시면 내림차순 정리와 오름차순 정리는 왜 필요한가?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필요 없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왜 필요한가? 라고 하면 식이 있는데 항이 1개, 뭐 2개 이러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항이 여러 개인 거야.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될 때 식을 정리하려면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항을 빠뜨리지 않고 또는 중복되지 않게 잘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정확하게. 우리가 나중에 경우의 수를 배울 때도 어떤 경우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이게 중요한데 식을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공부할 때 기준이 중요하거든.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경우를 찾는 건데 식을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을 정해서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다. 그때 그 기준으로 잡는 게 뭐라고? 내림차순 정리냐? 오름차순 정리냐?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식을 내가 하나만 써볼 텐데 만약에 식이 3xy 이렇게 플러스 2x제곱 y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y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다. 이랬을 때 뭐 항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의 항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x에 대한 식으로 볼 거냐 y에 대한 식으로 볼 거냐는 항상 앞에서 배웠지, 중요하다고 했고,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x에 대한 이렇게 표현할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내림차순이라는 건 높은 차수부터야. 그러면 x에 대해서 제일 높은 게 이 제곱이지. 그래서 걔부터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2x의 제곱 y. 그럼 이거 해결했고, 빠뜨림 없이 중복되지 않게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할 때 쓰는 게 내림차순, 오름차순 정리다. 그런 얘기지. 그 다음에 x에 대한 그럼 1차를 봐야 되는데 1차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자, 플러스 해놓고 묶으면 되겠지. 3y 앞에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 다음에 x 이렇게 닫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x 없는 거 여기 플러스 1 있지. 이렇게 하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다. 이런 얘기죠. 되겠나요? 자, 두 번째는 x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x가 없는 거 이거부터 쓰는 거지 뭐. 그래서 1, 그 다음에 x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거 갖다 쓰면 되니까 우리가 뭐 요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갖다 쓰면 되지. 요렇게 됐죠? 플러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갖다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x에 대한 오름차순 정리다. 그런 얘기죠. 되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세 번째는 이번엔 y에 대한, 우리가 주로 사실은 이제 내림차순 정리를 많이 쓰니까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지워놓고요. 지워놓고, 자, y에 대한 내림차순. y에 대해서 좀 지워졌나?
제일 큰 게, 여기 지금 제곱이 원래 있었는데, 제일 큰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4x, y제곱부터 이렇게 쓰시고, 자,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y1차는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있네. 그러면 플러스 3x 쓰시고, 플러스 2x 쓰시고, y인데 사실은 5xy지. 그러니까 그냥 얘는 5xy구나 라고 이제 쓰시면 되는 거지. 요렇게. 그 다음에 y 없는 거.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있으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다. 이게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y의 차수가 큰 거부터 작은 쪽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식을 빠짐없이 항을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이거는 지금 항이 5개밖에 안 돼서 뭐 쉽게 할 수 있지만 항이 더 많아진다거나 차수가 더 복잡해진다거나 그랬을 때 기준을 잘 잡고 정리를 해야 된다. 그 기준이 뭐라고? 내림차순 정리, 오름차순 정리, 그런 거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참고로 문의, 우리가 실생활에서 내림차순 정리와 오름차순 정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저는 없는데요. 또 이러고 싶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쇼핑몰 들어가서 물건 살 때 뭐 기준이 있잖아요. 낮은 가격순, 높은 가격순, 뭐 인기순 막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쇼핑몰에 들어가서 낮은 가격순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 가격이 이렇게 나올 거야. 뭐 700원, 그 다음에 뭐 750원, 그 다음에 뭐 810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가격이 낮은 데부터 높은 걸로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낮은 가격순 이렇게 정리했다고 하면 낮은 가격순 이렇게 했다면 가격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지. 그럼 내림차순이야, 오름차순이야?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한 거지. 낮은 가격순으로 해서 쭉 자료가 나온다면, 정보가 나온다면 그건 오름차순 정리를 이용한 거다. 오름차순, 가격이 올라가면서 정리가 되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사실은 내림차순 정리와 오름차순 정리를 이용하고 있다. 나는 몰랐지만 되겠죠?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의 연산법칙인데 좀 지워놓고 볼까요? 이제 다항식의 연산법칙인데 보시죠. 어떤 연산법칙이 있냐? 교환법칙. 자, 우리가 더할 때 A 더하기 B를 하나, B 더하기 A를 하나 교환해도 상관이 없다. A와 B를 교환해도. 곱할 때도 A, B를 곱하나 B, A를 곱하나 교환해도 상관이 없다. 항을 교환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주의할 거. 교환법칙은 뺄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게 뭔 말이냐? 우리가 3 더하기 4를 하나, 그죠? 4 더하기 3을 하나, 이 덧셈 기호를 기준으로 해서 4하고 3을 바꿔 교환했다고요. 상관이 없지. 근데 뺄셈은 안 된다고. 3 빼기 4, 요거랑 4 빼기 3, 이거는 같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안 된다고. 3 곱하기 4를 하나, 4 곱하기 3을 하나, 곱셈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죠. 그런데 나눗셈, 3 나누기 4, 4 나누기 3, 요건 교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환법칙은 뺄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알고 있겠지만. 다음, 결합법칙 봅니다. 결합법칙은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할 때 뭐 1개, 2개, 3개라고 하면은 뭐 요거 봐봐. 이게 지금 3개를 더해야 되는데 3개를 더할 때 A 더하기 B를 먼저 할 거냐, B 더하기 C를 먼저 묶어서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얼마야? 라고 하면 6이요 라고 한단 말이야. 우리가 한 번에 계산했어? 그러면 그럼 이런 거야 뭐 휙 보면 알죠. 6이죠. 한 번에 계산했는데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인간은 2개씩만 계산할 수 있어. 뭔 얘기냐면 사실은 한 번에 계산한 것 같지만 머릿속에서는 이걸 먼저 계산을 하고 그럼 3이고 또 3을 더하면 6이구나 이렇게 2개씩 계산한 거라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걸 먼저 한 거야. 1 더하기 5를 한 거지. 그럼 6이지.
어떤 거를 먼저 결합해서 두 개를 계산해도 된다. 이게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라고요. 곱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 곱하기 5 곱하기 3 하면 한 번에 30이네. 한 번에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개씩 먼저 계산한 거라고요. 이걸 먼저 계산해서 이건 10이고 거기다 3을 곱하면 30이네. 이렇게 한 사람과 2 곱하기 5 곱하기 3인데 요거를 먼저 계산해서 15 곱하기 2 하니까 30이네. 둘은 같죠.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결합법칙이 왜 필요하다고? 인간은 두 개씩만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분배법칙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3 곱하기 2 더하기 5야. 이걸 계산할 때 이렇게 분배를 해서 3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6 더하기 15 이렇게 해서 21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요거부터 7 해서 3, 7에 21 이렇게 해도 되고 되죠? 어쨌든 우리가 분배가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분배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시면 이제 실제로 다항식 문3, 다항식 저거를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래요. 내림차수는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니까 써봅시다. 자, x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x가 제일 큰 거부터 먼저 써야겠지? 그럼 제일 큰 게 어디 있나? 자, 요걸로 합시다. 제일 큰 게 세제곱 여기 있네. 그러면은 cx의 세제곱을 먼저 쓰는 거지. 그 다음에 2차를 찾으면 돼. 2차는 여기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b x의 제곱 y. 그 다음에 x 1차 여기 있네. 그러면 플러스 a x y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x 없는 거 쭉 쓰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d y 세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다. 그런 얘기죠. 문4법입니다. 자, 이거를 y에 대하여 오름차순이야. 그럼 y에 대해서 오름차순이면 차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걸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y가 없는 거부터 써야겠지. 그러면 y가 없는 게 요거랑 이렇게 있네. 그러면 주로 우리가 상수를 먼저 쓰니까 1 플러스 cx의 세제곱, 그 다음에 y 1차 여기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b x의 제곱 y 이렇게, 그 다음에 y 2차 요거 플러스 ax y 제곱, 다음 y 3차 요렇게 마이너스 d y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y에 대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한 거죠. 자, 되겠죠?